노다지 썰전. 이 AI 데이터 센터랑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 설비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할 기업, 바로 G2파워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정말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G2파워가 이 AI 기술을 접목한 배전반 사업의 성공을 넘어서 액침 냉각 ESS 같은 혁신 신사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진정한 성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G2파워가 이 탄탄한 기존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땅 위에 혁신 신사업이라는 로켓을 장착한 형국이라서요. 앞으로의 고성장이 매우 기대된다고 봅니다. 네, 그 높은 수주 잔고나 국내 시장에서의 기술력 그 부분은 저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체가 좀 불분명한 신사업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또 번번이 좀 한계에 부딪혔던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 보면요. 지금의 이런 과도한 기대감은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현재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보여요. 그렇다면 먼저 그 안정적인 현재, 그러니까 실적부터 한번 짚어보죠. 저는 G2파워의 현재 기반이 그 어떤 기업보다 견고하다고 보거든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281억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습니다. 연말에는 1,300억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인데요. 이 숫자가 단순히 크다는 걸 넘어서요. 국내 전력 인프라 시장,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2파워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흐름 위에 아주 단단히 올라타 있는 셈이죠. 연평균 29.77%라는 높은 성장률도 이걸 증명하고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8.5% 상승했고 특히 당기순이익은 무려 75.3%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 2021년부터 이어온 무차입 경영이라는 아주 튼튼한 재무관리입니다. 바로 그 보장된 매출이라는 표현이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 매출이 어디서 오는지 따져보면 대부분이 정부 발주, 그러니까 관급 시장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예산의 변화라는 외부 변수 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신한울 3, 4호기 관련 선수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129.1%로 소폭 상승하고 유동 비율은 148.3%로 하락한 것만 봐도요. 대규모 프로젝트 하나가 재무지표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이걸 완벽하게 안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구조죠. 그런데 저는 그걸 관급시장 의존이 아니라 관급시장 장악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능 인증, 조달 우수 제품 인증 같은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G2파워는 이런 인증을 바탕으로 4년 연속 관급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성벽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벌어들인 안정적인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그 미래 먹거리가 액침 냉각 ESS입니다.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래 먹거리라는 액침 냉각 ESS가 정말 기대만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술 자체는 훌륭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상용화 시 논의되는 고객사는 없음, 그리고 영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술 개발만 했을 뿐이지 정작 팔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액침 냉각이라는 개념을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서버처럼 열이 많이 나는 장비를 특수 제작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에 직접 담가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공기로 식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서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이죠. G2파워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에 적용하려는 겁니다.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고객사를 미리 확정하는 건 원래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이 이미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KC 안전 인증만 완료되면 즉시 양산이 가능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 소모가 폭증하는 곳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열 관리가 생명인데 이 액침 냉각 ESS가 그 완벽한 해답이 될 겁니다. 수요는 이미 예견되어 있고 공급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봐야죠. 그건 다소 희망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면서 구체적인 매출 목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 성공에 대한 내부적인 확신도 아직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더 큰 불안 요소는 이 중요한 신사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협업한다고는 하지만 LG나 삼성 같은 배터리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건 핵심적인 기술 개발의 리스크와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모두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독자 개발이기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해서 향후 시장이 열렸을 때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G2파워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핵심 제품인 AI 배전반 2.0을 예로 들어보죠. 여기서 배전반이란 건물의 두꺼비집, 하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규모의 거대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력을 안전하게 분배하고 제어하는 핵심 설비죠. G2파워의 배전반은 여기에 AI를 더해서 98%의 정확도로 부분 방전을 감시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크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아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겠네요. 네, 쉽게 말해 전선 불량 같은 걸로 발생하는 위험한 전기 불꽃인데 이게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위험한 아크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은 당사가 유일하다고 회사 스스로 자신할 정도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최고 권위의 IROEG 장영실상을 수상하면서 객관적으로 공인받았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적 해자이며 국내는 물론 향후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AI 기능을 결정적 한방이라기보다는 훌륭한 부가 기능으로 봅니다.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배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모두 업체별 성능 차이는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AI 기능으로 안전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분명한 차별점이지만 제품의 핵심 성능 자체가 경쟁사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다고 지정하는 그 아크 사전 예측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이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바로 핵심 성능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원자력 발전소처럼 단 한 번의 사소한 오류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98% 정확도의 사전 예측 시스템은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한울 3, 4호기에 43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것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원전 설비는 수백억 단위의 대규모 계약인데 이 성공을 발판으로 2026년에는 체코 원전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해외 진출과 원전 수주 모두 아직은 그저 기대감일 뿐입니다.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작년에 미국 GM, 파이브스톤 에너지와 협력해서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던 계획,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현재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진출의 꿈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해외 법인 설립도 카자흐스탄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회사 스스로도 당분간은 국내 시장에 포커스한다고 밝힌 만큼 해외 사업 성과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역시 낙찰 가능성을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한 기대감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모든 성장은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사례는 물론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걸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전략을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G2파워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급 시장의 압도적 지위와 역대급 수주잔고라는 매우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있죠. 여기에 AI 배전반이라는 확실한 현재의 수행 모델과 액침냉과 ESS, 그리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인 BIPV 같은 미래 성장 동력까지 명확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좌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의 성장세는 거대한 도약의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인 국내 사업 기반이 분명한 강점이라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신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고객도, 명확한 매출 계획도 없는 기대감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역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현재에 안주하다가 미래를 향한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이 신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더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G2파워가 견고한 현재를 발판 삼아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국내 강자가 혁신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의 논의가 G2파워의 가치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안정적인 국내 사업과 리스크가 큰 혁신 신사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의 성공 방정식이 과연 글로벌 시장과 신사업 분야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